1번 문제. 자, 1번 문제부터 빨리 한번 풀어보자. 자, 1번에 1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각각 푼 다음에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지. 연립 부등식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좌변으로 이항해서 2x 이걸 좌변으로 이항해서 그리고 이걸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네. 두 번째. 자, x 플러스 3에서 플러스 3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거를 수직선상에다가 나타내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8은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여기가 답이 되겠지. 즉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자, 내려와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1번식을 정리하고 2번식을 정리해서 공통 부분을 찾자. 그러면 여기서 x를 좌변으로 2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결국엔 2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식을 정리를 해보자. 여기 1번 식이었고 두 번째 식은 분배 법칙을 좀 써서 해야 되니까 쌤이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자. 3x 플러스 3이 되고 그럼 이걸 우변으로 요걸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0이 돼버리네. 그리고 여기는 5x가 된다. 양변에 5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지. 그러면 수직선상에 그었을 때 여기가 x면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을 거고 0은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근데 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버리지, 그지?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동시에 만족하는 x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경우에 우리 뭐라 그러냐면 해가 없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던 거야. 되겠나 얘들아? 자, 2번 넘어가자. 2번 문제. 부등식, 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인데 요런 녀석 같은 경우에 어떻게 풀리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a가 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x는 a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a보다는 크다 이렇게 풀었었지. 또 만약에 x가 a보다 크다 a가 0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 그치? x는 a보다 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맞지?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위 문제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3x-a 전체의 절대값이 3보다는 크다 되어 있으니까 방금 봤던 녀석들 중에 어떤 녀석과 비슷하게 생긴 거냐면 이 녀석과 비슷하게 생긴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풀 수 있다고 했냐면 절대값 속에 있는 x를 그냥 쓴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3보다는 크다 또는 x 그러니까 3x-a가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정리했을 때 3x는 a 플러스 3보다는 크다 될 거고 x는 하고 정리해 보면 3분의 a 플러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또는 오른쪽에 있는 요 식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3x는 a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그럼 x는 하고 정리하면 a 마이너스 3 나누기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답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요거랑 요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살펴봤을 때 1보다 작다 되어 있는 게 어디랑 같아야 돼? 여기랑 같아지는 거겠지? 작다니까. 그리고 x가 b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요 녀석보다는 크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초록색부터 먼저 정리해서 써보면 결국엔 a-3 나누기 3이 1이다 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러면 좌우변에 3을 곱해줬을 때 a-3은 3이 될 거고 따라서 우리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6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a가 6이니까 요 a 6을 요 주황색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a 플러스 3에 나누기 3이 b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금 여기다가 6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6 더하기 3 되니까 9 나누기 3이 될 거고, 그러면 그거는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정리해서 적어보면 어떤 결과야? A는 6이고 B는 3이에요. 이런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되겠지?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2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로서 파악을 한다고 했었지. 그렇게 하려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가 간단히 되는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개 곱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면 우리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이 2차 함수로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0인 값인 마이너스 7은 이쪽에서의 교점이고, 얘가 0인 값인 x 이퀄 5는 이쪽에서의 x축과의 교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0보다 작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x축보다 아래쪽인 x 범위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x축보다 아래쪽인 x 점들은 이 그래프의 점들은 요런 녀석들이고 그 녀석들의 x 값을 찾아라 이니까 요렇게 될 거야. 근데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7과 5는 빼고 찾아줘야 돼.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적은 결과가 해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이요. 그리고 B는 5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4번 문제. 자, 4번은 연립 2차 부등식이지, 그지? 그러니까 부등식을 푸는데, 각각의 부등식을 푸는데 2차식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1번식 풀고 2번식 푼 다음에 그 둘의 공통 찾기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식을 먼저 정리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간단하게 암산으로도 가능한 식이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이라는 2차 부등식이 나와 있고, 얘는 5, 4, 20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마이너스 5와 4가 교점의 x좌표다라는 거야. 그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0보다 작다 그러면 0보다 아래쪽인 녀석을, 즉 x축보다 아래쪽인 녀석들을 찾는 것이고, 부등호 방향이 지금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요 부분이 내가 찾는 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 그림을 보고 확인해 보고 나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4보다 작구나 이런 결과를 얻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얻어낸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뭐를 찾는 거라고? 공통을 찾는 게 연립부등식의 풀이 방법이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x축을 그은 다음에 마이너스 5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을 표시해 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 부분이 될 거야. 그치? 그럼 두 번째 식을 정리한 그 부등식을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요런 녀석들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쌤이 색칠을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식은 여기고 첫 번째 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고, 그러면 둘 다 지나는 영역은 어디다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요 사이 영역이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그 식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아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제 2번도 연립부등식인데 꼴이 좀 다르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푼다 했어? 요거 이고 요거 이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엔 얘도 연립부등식이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을 풀고 요 두 번째 식을 풀어서 연립부등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지. 첫 번째 식을 먼저 풀어주면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녀석은 양변에 2를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좌변에 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1, x-5가 0보다는 작아.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아래로 볼록일 거고 x축과의 교점이 1과 5가 만들어질 거야. 여기랑 여기가. 근데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x축보다 아래쪽인 점들의 x좌표를 구해봐. 여기지. 그리고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따라서 요 1번식을 정리한 결과는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 이게 첫 번째 식을 정리한 결과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식도 정리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적어보면, 자,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 0은 크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2와 3으로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지. 그럼 다시 적어보면 x-2와 x-3으로 인수분해되고 그거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2고 얘가 3이란 뜻이야. 그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떤 거야? x축보다 더 위쪽에 있는 영역을 찾아야 되는 거야. 맞지? 아까와 좀 다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아야 되고 지금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2도 포함, 3도 포함하고 이 부분을 찾아주면 된다. 따라서 식을 적어보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두 번째 식의 답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의 뭐를 찾아야 된다 했어 아까 전에? 그치? 공통 영역을 찾는 게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는 방법이다 했잖아. 그럼 조금 내려와서 수직선을 같이 그린 다음에 이 두 녀석들을 다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1 체크하고 2 체크하고 3 체크하고 5 체크한 다음에 지금 쌤이 얘를 초록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 그러면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되니까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식을 여기 주황색으로 쌤이 색칠을 해본다고 하면 2보다는 작거나 같고 왼쪽이지.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오른쪽이야. 그럼 색칠을 했을 때 바로 여기가 색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초록색도 색칠되어 있고 주황색도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고 그러면 어디야? 바로 여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요걸 답으로 적어주면 끝인데 여기다 적을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아야 돼 라는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야. 되겠지? 5번 문제. 자,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부등식은 사실 연립부등식이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읽어보면 3-x보다 2x가 더 크고 그리고 2x보다는 3분의 2 x 플러스 4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부등식으로 되어 있고 둘 다 첫 번째를 만족하고 그리고 두 번째를 동시에 만족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연립 1차 부등식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지. 자, 이렇게 3x가 2x보다 작고 2x보다는 3분의 2 x 플러스 4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푸는 방법은 똑같아.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보면 3보다는 3x가 크고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지. 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8이다. 양변을 3을 곱해주면 좀 더 예쁘게 정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 2x를 이항을 해주면 4x 8. 따라서 얘는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편의를 이용해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동치 표현을 써주는 게 맞겠지, 그지? 그래서 x가 1보다는 크고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렇게 되니까 따라서 답은 1보다는 x가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 보기에서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 되기 때문에 a가 1이고 b가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즉 a는 1, b는 2. 6번 문제.
부등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의 해가 얼마다. 그러면 그때 A와 B 미정계수가 얼마가 될까라는 걸 묻는 문제지, 그지? 그래서 보통은 부등식이 주어지고 해를 구하는 건데 지금은 해를 보고 그 부등식을 유추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런 형태의 문제는 2차 부등식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양변에다가 2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양을 해서 정리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내가 푸는 2차 부등식인가 하고 보게 되면 어때? 부등호 방향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얘는 0보다 크다이고 얘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부등호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치? 양변에 음수를 곱해주는 거 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잖아. 그렇게 되면 어차피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x가 1차식이 0보다 크다라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a는 2고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a는 무조건 마이너스 2고 a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봐봐, a가 마이너스 4고 b가 마이너스 6이라도 어때? 마이너스 6이라도 이렇게 풀리잖아. 4x 마이너스 6의 0보다 크다. 그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를 나눠주면 x 플러스 2분의 3 부등호 방향 바뀌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단 작아 라고 되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a는 딱 마이너스 2, b는 딱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a가 얼마고 b가 얼만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쌤이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선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쓸게. a는 마이너스 2k, b는 마이너스 3k. 근데 k는 양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k가 1일 때는 이거인 거고 k가 2일 때는 요거인 거고, 그지? k가 3일 때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걸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ax제곱 bx가 0보다 작다라는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a에다가 마이너스 2k x제곱 b에다가 마이너스 3k니까 플러스 3k x 요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다가 k를 곱해줌으로써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지, 그지? 그래,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가 0보다 작다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x로 묶어내고 마이너스 2x와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지? 자, 이 좌변 같은 경우엔 위로 볼록인 그래프다. 위로 볼록이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3인 그런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 얘보다 어때야 돼? 아래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x값들을 찾아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더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답으로 적어보면 끝나는 거지. 따라서 답은 x는 0보다 작거나 x는 2분의 3보다는 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2차 부등식에서 중요한 개념 문제다.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해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지금 이 문제도 사실 그래프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전혀 외울 필요 없이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 이야기가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 여기에서 항상 성립. 이게 뭔 말이냐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요 이야기가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를 알면 끝나는 거다라는 거야. 지금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요 2차 부등식의 이 왼쪽에 있는 요 2차 함수식 있지? 2차식. 요 녀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야.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면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정보가 지금 미정계수 A 때문에 제대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걸 보니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것만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게 2차 함수, 왼쪽에 있는 저 연두색 부분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X축을 쌤이 주황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X축을 표현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냐면 요런 경우, 그리고 요런 경우, 아니면 요런 경우. 총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걸 너희들 잘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 만나는데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러면 만약에 요 녀석이다라고 한번 해봐. 첫 번째. 이런 경우다라고 했을 때 이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됐을 땐 어때? 요 부분만 얘기를 해야 돼서 해로 따져보면 여기가 답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모든 실수가 해가 되어야 하니까 얘는 어때? 탈락. 그지?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 봤을 때 지금 이 X축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아봐 라고 하면 요쪽이라서 모든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야? 여기는 빼야 되지. 그지? 여기 접하는 요 점에서만큼은 요 X축보다 이 이차함수가 위에 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 얘는 얘 빼고 모든 실수가 되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 따라서 요 3번이라고 적은 요 녀석이 지금 문제에서 그려지는 그래프에서의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X축보다 항상 어떤 점이든 간에 2차 함수는 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주어진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영역이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됐어? 그러면 요 3번 상황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라는 것만 적으면 끝나는 거야. 3번 상황.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2차 함수와 X축 사이에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없지. 그지? 교점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어떤 연립방정식의 해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 사이의 교점이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다. 근데 이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뭐야?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이지, 그지?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로 답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식이 요 왼쪽에 있는 요 식이 될 거기 때문에 요 식을 보면서 판별식을 만들고 그게 0보다 작다라고 정리하면 끝 되겠지? 자, 문제 풀면 됩니다, 이제. 근데 그 1차 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도 충분하고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될 건데, 얘가 1과 2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야 되니까 a 플러스 1이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요거를 풀어낸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A 값만 찾아봐라. 따라서 여기서 정수만 찾아보면 어때? 0이 있을 거고 A는 1이 있겠네, 그지? 2는 빠지니까 0과 1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 간단한 문제야. 2차 방정식 두 개가 지금 A가 섞여서 개수에 섞여서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이거는 무슨 말이다? 그치?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요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야. 근데 식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각각 하나씩 존재할 거고, 이 왼쪽에서 나온 판별식을 D1, 오른쪽에서 나오는 판별식을 D2 요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나온 D1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에 AC니까 A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걔가 0보다 큰데 어쨌든 식을 좀 정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2. 얘가 0보다 커. 그러면 얘를 우변으로 넘기고 정리를 했을 때 3a제곱이 12보다 작고 3을 나눠주면 a제곱이 4보다 작다.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된다? 2와 마이너스 2 사이다. 요거를 우선 만족해야 돼.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식 한번 볼까? 요 식에서 두 번째 판별식을 써주는데 D2.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정리한 식이 a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되네.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a로 묶어내서 a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식이 나오냐면 a가 0보다 작거나 a가 마이너스 8보단 쌤 실수했네. a가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a가 0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다 크고, 그지?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둘 다 어쨌든 모두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즉 공통 범위를 찾아야 돼. 자, 공통 범위 찾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수직선을 이용하는 거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0, 2. 자, 첫 번째 식을 먼저 표현을 해보면 요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두 번째 식은 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바로 여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답은 0보다는 크고 x가 아니고 a지. a가 2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9번 문제. 문제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문제거든. 요거를 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제시해 볼까 해.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제시할 거냐면 단순하게 식으로, 즉 x의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을 없애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의 의미. 쌤이 저번에 절대값 두 개 포함된 1차 부등식 영상 올린 적 있지, 그지?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했던 녀석이거든. 절대값의 의미를 살려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한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절대값의 범위를, 그러니까 절대값 속에 있는 식이 0보다 큰 녀석일 땐 그냥 풀리고 0보다 작은 녀석일 땐 마이너스 붙여서 풀린다라는 걸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 거거든. 자, 첫 번째로 4x-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지? 즉 뭐야, x가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자, 요때 한번 풀어보면 절대값 속의 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양변에 5를 더해주고 양변에 4를 나눠주고, 그러면 요런 간단한 영역이 나오게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은 뭐야? 요거 1대 요렇게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공통 부분으로서 답을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4분의 5가 2분의 3보다 더 크잖아. 자, 수직선 그리자. 이게 제일 확실해. 그래서 3은 어쨌든 제일 클 거고, 4분의 5는 1보다 더 큰 수, 2분의 3은 1보다 더 큰 수. 그다음에 어디가 더 크냐 하면 4분의 5보다 2분의 3이 더 커요. 그럼 2분의 3과 3 사이, 이게 답이 나왔는데 지금 언제 만족하는 거냐면 얘와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만족해.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보면 그냥 내가 구했던 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오는 답은 2분의 3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작아.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답으로, 두 번째 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적어보면 4x-5가 0보다 작을 때겠지. 즉 어떨 때야? x가 4분의 5보다 작을 때. 요때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풀이하는데 요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려 나올 거니까 1보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5, 5보다 7이 더 커.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5 해주면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4x가 그리고 2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1 부등호 방향 바뀌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직선을 그어야 되고, 그랬을 때 1은 여기, 아니다, 4분의 5가 여기겠네. 그리고 1이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고 요거보다는 더 작아야 돼. 그러면 둘 사이의 공통 부분은 바로 여기가 되네. 다행히 방금 내가 구했던 녀석이 그대로 답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두 번째 답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첫 번째 경우의 답과 두 번째 경우의 답을 합쳐주면 끝. 그래서 합쳐주려고 봤더니 결국에 둘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면 끝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요렇게 해서 쌤이 답을 먼저 적어봤는데 요렇게 답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첫 번째 방법 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한번 해봤어. 자, 두 번째 방법 절대값의 의미를 살려보자. 절대값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거리야, 거리. 그지? 그래서 지금 4x-5의 절대값을 4x부터 5까지의 거리가 1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이렇게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선 4x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4x를 우선 t라 두자. 이건 치환이야, 그지? 그렇게 하고 저 식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직선 그려야 돼. t축 이렇게 그렸을 때 5보다 어때? 5에서부터 지금 t라고 두면 여기 t잖아. t 여기가 t가 돼요. t. 그러면 t에서부터 5까지 거리가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5부터 1 거리가 1인 녀석을 찾아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1보다 크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거리가 이런 쪽에 있어야지 답이 되는 거지. 아니면 4보다 더 작아가지고 이쪽에 t가 있어야만 거리가 어때? 1보다 더 멀어서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이번에는 7보다 작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7인 점을 찾아야 돼. 우선 5부터 떨어진 거리가 7인 점 얼마야? 10이지 뭐. 5부터 떨어진 거리가 왼쪽에서 7인 점은 마이너스 2지 뭐. 그지? 그거보다 어때야 돼? 작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어떤 거야? 아, 요 거리가 더 작다니까 이렇게 돼야지. 여기와 여기 사이. 그러면 결국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어때? 초록색과 주황색이 같이 동시에 칠해져 있는 녀석이 답이 된다라는 거야. 쌤이 여기 동그라미를 안 칠했네. 이렇게였어야 되고, 그지? 아까 전에 초록색도 여기보다는 크다.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겠지. 물론 t일 때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요걸 식으로 써보면 어때? t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고 또는 6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t를 4x로 다시 돌려줘서 x의 범위를 찾으려고 4를 양변에 나눠주면 답이 2분의 1보다 x가 크고 1보다는 작고 또는 2분의 3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작아. 이런 답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왼쪽에서 풀었던 답과 똑같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할 때 절대값의 의미를 잘 살려서 풀어보면 직관적으로 그냥 경우를 나눌 필요도 없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됐지?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흔히들 나오는 실생활 문제지, 그지? 자, 요런 실생활 문제 풀이할 때는 요 세 단계를 좀 주의해야 돼.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문제에서 지금처럼 미지수가 전혀 주어져 있지 않은, 하지만 여기 한 변의 길이의 범위 요렇게 미지수를 뭘로 설정해야 되면 좋을지 약간의 제시를 해준 요런 문제의 경우에는 그 녀석을 우선 미지수로 설정을 하고 그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걸로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 식만 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냥 우리가 흔히들 아는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지? 자, 두 번째 유의할 점은 뭐냐면 미지수의 범위를 유의해줘야 돼.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길이를 x로 놓을 거 아니야? 그럼 x로 놓게 되면 그 x라는 녀석은 항상 어때야 되냐면 요 문제는 말이 없지만
0보다는 커야 돼. 왜냐면 한 변의 길이라는 건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항상 유의하면서 적어주고 마지막에 그걸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구한 값을 실생활 문제에 맞게 재해석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 실생활 문제를 식으로 가져와서 수학으로 문제를 해결했잖아. 그러면 그냥 x의 범위가 뿅 하고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시 한 변의 길이는 뭐보단 크고 뭐보단 작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다시 실생활 문제로 돌려놓는 것이 이 실생활 문제 풀이의 유의할 점이다 라는 거야. 자, 이 세 가지에 유의하면서 문제를 풀이해보면 자, 우선 식 세우기부터 한번 해보자. 지금 주어진 요 녀석을 나는 x라고 놓을 거다 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가 직사각형의 모양의 꽃밭을 만들고 있으니 직사각형의 모양의 꽃밭을 한번 살짝 그려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내가 요 녀석을 내가 x라고 할게. 한 변의 길이. 그러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거잖아. 그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쓸 수 있긴 한데 쌤은 그냥 y라고 쓸게.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xy가 되는 거지. 그치? 됐지? 그리고 그 녀석이 350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조건을 좀 써먹어야 되는데 요 녀석이 아마 미지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거야. 자, 근데 대신 2번 유의점인 요거를 계속 달고 가야 됩니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여기가 변의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는 거야. 자, 둘레의 길이가 90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2x 더하기 2y가 90이다라는 소리고 따라서 x 더하기 y는 45. 즉 y는 45에서 x를 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됐지?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이렇게 식을 세웠던 요 부등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2차 부등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이쪽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x가 y 대신에 45-x 그게 350보다는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분배한 다음에 우변으로 정리해서 정리를 싹 다 해보면 어떠냐면 x제곱 마이너스 45x 플러스 35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요거 인수분해가 되는데 35와 10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적어주면 인수분해가 훌륭하게 되고 인수분해된 식을 쌤이 이쪽에다 적을게. 그러면 x 마이너스 35보다는 다시 마이너스 10, 그 두 개 곱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따라서 답이 35보다는 작거나 같고 x가 1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쌤이 한 가지를 계속 안 따지고 오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녀석.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실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요 녀석을 계속 따져주려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즉 x는 어떻게 된다? 0보다는 커야 되고, 그지? x는 요거 정리하면 4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따라서 여기다가 항상 적어줘야 돼. 0보다는 커야 되고 x는 45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구한 x의 범위가 0과 45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더 생각할 필요는 없기는 하다라는 거지.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영향을 줄 때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 자, 어찌됐건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x의 범위였는데 x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주면 된다? 해석을 해주면 된다. 따라서 마지막에 이 답을 적어주면 한 변의 길이는 10m 이상 그리고 35m 이하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완벽한 실생활 문제 풀이가 되겠다라는 거지. 되겠지?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지 11번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치? 지금 11번 문제도 사실 실생활 문제에 해당하는데 지금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하지만 이 세 변으로 주어져 있는 이 x 플러스 2, x 플러스 4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길이로 삼각형이 만들어져야지 문제가 성립하겠지, 그지? 따라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말하지 않아도 따져주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가장 긴 변이 그거보다 짧은 두 변의 길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거든. 자, 이 문제의 경우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A라는 것은
B 플러스 C 두 개를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돼. 물론 B라는 것도 A 플러스 C보다는 작아야 되고 C라는 것도 A 플러스 B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 이야기야. 되겠지? 쌤 요것만 적어놔도 상관없겠지? 자, 이게 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더 좋은데 잠깐만 있어봐봐. 자, 쌤이 밑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놨어. 이게 뭐냐면 A는 그대로 두고 B와 C를 좀 줄여가지고 어떤 걸 만족하게 한 거냐면 A가 B, C를 더한 것보다 더 크게끔 세팅을 해본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봐봐. 지금 요거를 도도도도도 해서 콤파스 돌려가지고 내려놓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B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C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B와 C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각으로 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B와 C가 같아져도 그냥 선분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도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한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무조건 짧아야지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선은 쌤이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을 우선 그려봤다.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쌤 파란색으로 써볼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한 것이 항상 뭐랑 같아야 되냐면 C제곱보다는 같아야 되겠지, 그지? 이건 언제야? 직각일 때야, 직각. 이렇게 대충 쓸게.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알려져 있다라는 거야. 너희들 너무 잘 알지?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쌤이 요거를 요렇게 갖다 놓은 거야. 여기를 잡고 요렇게 옮겨 놓은 거지. 그렇게 되면 B의 길이는 어차피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A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뭐만 바뀐다? C의 값만 어떻게 됐어? 더 짧아지는 거지. 이렇게 C가 짧아지면 요 삼각형은 요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다. 예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삼각형에서 A제곱과 B제곱은 전혀 변하지 않고 C만 어떻게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근데 C라는 것은 뭐야? 파란색보다는 더 작은 값이니까 A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인데 그거보다는 얘가 더 작아야 돼서 어떻게 부등호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A제곱 B제곱이 더 크다라는 식으로 부등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마지막 둔각도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늘리게 되면 B와 A는 그대로니까 A제곱 B제곱을 그대로 두고 C가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파란색 C보다 더 길어졌으니까 얘보다 어때야 돼? 더 커야 돼. 근데 이 파란색 C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 B제곱과 같으니까 요 C제곱보다는 어때야 된다?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냐? 그래서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이라는 것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것과 다시 요 앞에서 봤던 요 녀석과 삼각형이 될 조건과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연립을 통해서 공통범위를 찾아내면 되겠구나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요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 x 플러스 4가 두 짧은 변보다는 항상 어때야 돼? 작아야지만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 우선 이용을 해보면 x 플러스 4가 x 더하기 x 플러스 2보다는 항상 작아야 돼. 이게 첫 번째로 만족시켜야 되는 식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뭐야? 둔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니까 어때야 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이 어때? 가장 긴 변인 x 플러스 4의 제곱보다는 작아야 돼 라는 걸 만족해야 돼. 이게 두 번째 식이야.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정리해서 공통범위를 찾아내면 끝. 그러면 x 없어지고 2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버리고 정리해보면 x는 더 커 2보다. 1번 식을 정리한 건 x 2보다 더 커 이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좀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그럼 x제곱끼리 없어져 버리고 왼쪽으로 다 모아서 정리를 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는 작겠다. 그러면 6과 2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
0보다는 작아. 따라서 나오는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시 마이너스 2보다는 x가 더 크고 6보다는 더 작다라는 게 두 번째 답이다 라는 거야.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둘 사이의 공통범위를 찾으면 되고, 그러면 수직선 상에 표시를 했을 때 마이너스 6보다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보다 그리고 2보다 그리고 6보다 했을 때 마이너스 2와 6 사이,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어.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인 2보다 더 크다. 그러면 둘 사이의 공통범위를 찾아봐 하면 여기가 되겠지. 따라서 답은 적어주면 되겠네. 2보다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아까 풀었던 6번 문제와 같이 부등식은 제대로 주지 않고 해가 얼마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 부등식을 거꾸로 찾아내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요 해가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를 우선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해가 나오려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즉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과 2여야 하는 동시에 어때야 돼? 요 사이가 답이 되고 있잖아. 그리고 등호는 포함하지 않고 있고, 요 사이가 된다라는 건 어때? x축보다 2차 함수가 더 아래쪽인,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보다 0보다 더 작은 그런 범위를 찾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걸 종합해서 식을 적어보면 이렇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을 때 요게 0이라는 녀석보다 어때야 된다? 더 작아야 된다 라는 걸 풀었을 때 요렇게 답을 찾는다라는 거야. 근데 비단 요 녀석만 요런 해를 갖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요 2차 부등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0보다 크다 되어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찾은 부등식은 0보다 작다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얘와 얘가 똑같은 부등호 방향을 갖기 위해선 어때야 돼?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값이 곱해져야 되는 것이었고, 그 녀석이 바로 a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종합해서 적어보면 a는 우선 음수여야 되고, 그지? ax 제곱 bx 플러스 c라는 것은 a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여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흘러오는 거. 그래서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해가 해를 만족하는 2차 부등식은 요거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와 요거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을 하고 그거를 메꿔주면 a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a를 곱해주는 대신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 녀석이 결국엔 이 녀석과 똑같아야 될 거니까 요렇게 등호를 성립한다라고 적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 쭉쭉 적어볼게. 적어보면 우선은 요 녀석에서 a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x 나오니까 플러스 ax 나올 거고 마이너스 6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 뭐야, b가 a이고 c는 마이너스 6a야. 요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즉 a는 음수고 b는 a랑 같을 거고 c는 마이너스 6a와 같을 거야. 자, 요 정보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 하면 바로 요 식에다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자, 요 정보들을 저 식에다가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c제곱 대신에는 마이너스 6a가 적혀지겠지, 그지? 마이너스 b 대신에는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는 그냥 그대로 a. 그럼 양변에다가 a를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a를 나눠줘 보도록 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a를 나누면, 자 다시 마이너스 a는 양수라는 거 알고 있지? a가 음수니까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6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걸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2와 3, 1과 1,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인수분해가 깔끔하네. 2x 플러스 1과 3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 너희들 이제 할 수 있지, 그지? x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저 c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보다 작다라는 거의 해는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연립 2차 부등식의 마지막 문제야. 자, 우선 첫 번째 식으로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은 금방 풀 수 있는 거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니까 인수분해가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녀석의 식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고 걔가 0보다 크다. 따라서 1번 식을 정리한 해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1보다 다시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또는 x는 4보다는 크다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지. 됐지? 자, 두 번째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 이게 두 번째 식인데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가 되기는 돼.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그리고 2a니까 a와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 자, 근데 여기서 문제야. 여기서 이렇게 쉽게 써버리면 참 좋은데 마이너스 a보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이 써지면 참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a랑 2 사이에 크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만약에 이렇게 써지려고 하면 어때야 되는 거야? a가 2보다 어때야 돼? 더 커야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a가 2보다 더 작으면 어떨 거야? 그건 같다가 아니고 크다 다진 크다. 그지? 그러면 a가 2보다 작으면 어때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2랑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랑 2랑 같게 되면 x 값이 그냥 하나로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3가지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 자, 한번 적어보자. 첫 번째, a가 2보다 클 때. 그러면 주어진 요 녀석은 1번식은 뭐 애당초에 더 변화될 게 없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과 4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a가 2보다 큰 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고 a는 여기 있을 거야. 마이너스 a는. 그럼 그 사이가 될 거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하는 영역은 여기가 될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답으로 준 녀석은 어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야? 마이너스 2와 1 사이다라면 여기가 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나왔으니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틀려 먹었네. 두 번째. 여기다 적을게. 그냥 보이는 대로. a가 2보다는 작을 때.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이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건 여기 있거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다라는 게 작거나 같다라는 게 되는데 a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때? 요 녀석만 되기, 요 영역만 되기 때문에 요 답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럼 이건 아니네. 그러면 a는 당장에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되냐면 요렇게는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그럼 요거를 식으로 좀 써보면 어떠냐면 아하, 마이너스 a는 우선은 1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것. 요게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야. 됐지? 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여기로 넘어가면 어때? 이렇게. 그렇게 되면 답이 여기랑 여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요 빨간색 부분을 만족하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어때? 마이너스 a는 4 오른쪽에 가면 안 돼. 즉 마이너스 a는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요것도 만족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지? 자,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되고, 이번에는 요 경계에 해당되는 녀석도 따져줘야 돼. 즉, 4가 됐을 때는 어떨까? 즉, 마이너스 a가 요렇게 되면 될까? 그지?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 지금 애초에 첫 번째 식은 4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둘 사이 공통 부분은 주어진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4도 포함할 수 있어. 마이너스 a는 4도 포함할 수가 있구나. 됐어? 자, 또 해야 돼. 자, 이번엔 뭐야?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지를 또 봐야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게 되면 공통 부분을 찾아봤을 때 주어진 녀석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도 돼도 된다. 되네. 그럼 요거를 다 만족을 하게 적어보면 a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다 곱해가지고 정리를 할게. 그럼 a가 1보다 작고, 그지?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리고 a는 마이너스 4랑 같아도 되고, a는 1과 같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를 다 만족시켜야 돼. 얘도 만족, 얘도 만족, 그리고 얘도 만족. 그렇게 되면 수직선을 딱 그었을 때 여기가 A축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4와 1과 2가 있을 때 2보다는 우선 작아야 되고 1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영역은 바로 여기가 되네. 그지? 따라서 A는 되고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된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A가 2랑 같을 때 생각해 보면 되는데 A가 2랑 같을 때는 사실 별거 없지.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지금 방금 찾아봤으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부등식을 풀었을 때 공통 부분이 x는 마이너스 2다가 될 거고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못하겠지. 그러니까 1번 경우, 2번, 3번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 2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서 답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되겠지?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